안 하는 건가요? 못 하는 건가요? 저는 안 하는 거라고 말해요. 직원들한테 못 한다고 말하면 네. 아니라 그래요. 죽어도 못 하겠다 그러면 네.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죽어도 못 하냐. 아니다. 무조건 못 하는 건 없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일단 아무 생각하지 말고 일하라고. 돈이나 뭐 이런 것들은 생각하지 말고 일단 먼저 일을 하고 돈은 당연히 따라와야 되는 거고. 근데 요새는 내가 힘들고 이것저것 따지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거 다 따져가면 일을 할 수 있는 일이 있나.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전 그것만으로도 되게 되는 거구나. 이게 맞는 거구나라고 생각해요.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재미있게 살려면. 재미있게 살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해야 돼요. 안녕하세요. 7시 딱 맞춰서 오셨네. 시간은 해갔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굉장히 말끔하시네요. 이제 8시 출근이라서. 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름은 정동이고 나이는 지금 33 됐어요. 하는 일은 저희 실내 신축 인테리어입니다. 한 잔 드릴까요? 따뜻한 물이면 됩니다. 사무실 8시까지 가시는 거예요? 사무실 아니고 사옥 짓고 있는 거에 네. 8시까지 또 가봐야죠. 지금 저희가 있는 곳이 연경동인데 좀 멀지 않으신가요? 사옥 짓고 있는 쪽으로 다 이사 갈 생각. 원래는 그러면 사무실이 어디에 있었어요? 원래는 대구 칠곡에 있었어요. 칠곡에 있었는데 네. 이게 직원도 많아지고 또 일도 자꾸 늘어나니까 좀 큰 데로 옮기고 있어요. 보니까 지금 거실은 그냥 애기 방이에요. 맞아요. 이제 이사를 가야죠. 애기가 있으니까 집이 항상 좁아요. 지금 계신 곳은 결혼하시면서 이렇게 이사를 오시게 되신 건가요? 원래 혼자 살고 있던 집이고 결혼 전에 아기가 먼저 생겨서 여기서 합치고 이제 이사를 준비하고 있어. 그 일을 많이 하시는 걸로 들었는데요. 네. 집에 잘 안 계시지 않아요? 그렇죠. 집에는 거의 못 있고 저희 일 자체가 밤낮 없이 일하고 또 신축 같은 경우는 입주 기간을 맞춰야 되다 보니까 네. 손님들한테 다 맞춰드리는 게 저희 최대 목표예요. 손님이 원하면 새벽이라도 시공해드리고 신축의 장점이자 단점이죠. 입주 기간도 맞춰야 되지만 입주자분들이 많이 안 계시기 때문에 밤에 들어가서 해도 크게 시끄럽지 않아요. 그럼 24시간 작업을 하는 건가요? 그렇죠. 진짜 안 된다 하면 저희 새벽에 들어갑니다. 시끄러운 작업들을 오전에 끝내놓고 오후에 들어가서 마무리 작업을 하고. 그럼 주로 시공하시는 게 어떤 건지 알 수 있을까요? 저희 뭐 줄눈하고 뭐 탄성 네. 그리고 코팅 그리고 조명. 그러면 집에 들어가는 거의 모든 것이라고 봐도 무방하겠네요. 그렇죠. 집에 들어가는 대부분의 일을 다 하고 있어요. 제가 직접 다 하는 건 아니고 직원들이 다 따로따로 한 가지씩 맡아서 하고 있어요. 제가 다 혼자 하기엔 너무 많은 양이고 다 배울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한 10년째 줄눈만 하고 있습니다. 아까 나이가 33살이라고 하셨는데 네. 군대 전역하자마자 바로 일을 하신 거예요. 밑에 계신 직원분들은 그럼 총 몇 분 정도 계실까요? 지금은 11분. 계속 늘려나갈 생각이에요. 그럼 대표님은 현재는 어떤 일을 좀 하고 계시는 거라고 했어요? 신축 일 같은 경우는 박람회 일도 있고 일을 받는 루트 자체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 루트들을 담당하고 애들이 일을 할 수 있게 직원들이 그렇게 맞추고 있어요. 직원분들의 나이는 대략 어느 정도 될까요? 직원분들은 많으신 분은 지금 40대도 있고요. 제일 어리신 분은 지금 20대 중반. 그럼 대표님 처음 일하실 때 느낌도 좀 있으시겠네요? 그렇죠. 저는 20대 초반에 일했으니까 들어오는 친구들 보면은 그때 생각나요. 그럼 뭐라고 조언해 주시나요? 그러니까 일단 아무 생각하지 말고 일하라고. 저도 그랬으니까 돈이나 뭐 이런 것들은 생각하지 말고 일단 먼저 일을 하고 돈은 당연히 따라와야 되는 거고. 근데 요새는 내가 힘들고 이것저것 따지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거 다 따져가면 일을 할 수 있는 일이 있나 이런 것들을 먼저 얘기를 해요. 좀 꼰대인가요? 그런 소리 듣긴 한데 네. 그렇다고 뭐 돈을 적게 주고 뭐 이런 건 절대 없는데 돈이 만족스러우면 몸을 생각하고 몸이 만족스러우면 돈을 생각하고 그럼 몸이나 돈 중에 하나는 포기해야 될 수도 있다. 뭐든 뭐 아무 생각 안 했으면 좋겠다. 당연히 뭐 열심히 일하면 당연히 따라온다고 생각해요. 그럼 대표님은 언제부터 그게 따라온다라고 느끼셨어요? 20대 초반은 저도 못 느꼈고요. 20대 후반 정도 되니까 당연히 돈은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따라와요. 네, 그게 어떤 뜻일까요? 옆에 같이 하고 싶은 친구들도 생기고요. 주위에 도와주고 싶어하는 어른들도 생겨요. 그런 게 생기면 당연히 돈을 벌어요. 누가 돈을 주진 않지만 일을 주죠. 열심히 하니까. 일을 주면 당연히 돈을 벌고. 대표님은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도 좀 알 수 있을까요? 저희 일은 월급이 아니잖아요. 음. 월급이 아니라서 많이 들어올 때는 많이 들어오고 적게 들어올 때는 적게 들어오는데 주위에 같이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나 어려운 친구들도 있고 그러면 그 친구들한테 또 같이 일하자 해서 그 돈을 쓰는 거죠. 그 친구가 일을 해서 돈을 벌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니까. 어떻게 보면 뭐 초기 투자를 대신 해주신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 되죠. 처음에는 근데 그런 생각도 안 했어요. 처음엔 그냥 친구랑 같이 일하면 재밌겠다. 덜 힘들고 덜 심심하겠다. 그 친구도 지금 저랑 7년째예요. 처음 같이 온 친구. 네. 그러면 뭐 거의 같이 동고동락 하신 사이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궁금한 게 대표님은 누구에게 줄눈을 배우신 거예요? 저는 아버지한테 처음에 배웠어요. 아버지도 줄눈 하고 계시거든요. 아 지금 하고 계세요? 네, 하고 계세요. 지금 또 아버지는 계속 현장에서 계속 하고 계세요.
처음엔 줄눈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말씀하셨던 것들 중에는 되게 많은 품목들이 있었잖아요. 네. 어떻게 확장이 된 건가요? 이 확장하게 된 과정이 되게 웃긴데 처음에 줄눈을 했죠. 줄눈을 하는데 이제 만약에 고객분들이 마음에 들잖아요. 그럼 고객분들은 청소랑 탄성을 이제 소개를 시켜달라고 하세요. 저희가 뭐 탄성 아시는 분 소개를 시켜드리면 일을 하는데 AS를 안 가는 상황이 발생돼요.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저희한테 전화가 오면 우리가 AS를 갈 테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줘. 이렇게 해서 처음에 시작했어요. 원래 소개해줬던 업체한테 AS 하라고 넘겨줬을 수도 있을 텐데 굳이 그걸 하시겠다고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넘겨드렸죠 당연히. 안 가시더라고요. 그냥 바쁘니까. 네. 뭐 내일 또 모레도 스케줄이 다 차 있는데 손님분은 입주를 하셔야 되고 AS는 가야 되는 상황인데 나몰라라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되면 소개를 저희는 시켜드렸는 그게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업계 자체에 불신이 생기는 게 싫었어요. 어쩌면은 그 생태계 자체를 좀 지키고 싶으셨던 건가요? 손님분들은 뭐 어떻게 하실 수가 없거든요. 저희는 어떻게 해서라도 처리를 하는데 손님분들은 아예 처리를 할 수 없으니까. 시공하시면서 신축 위주로 많이 가셨었잖아요. 네. 나도 신축 살고 싶다 뭐 이런 건 없으셨을까요? 그래서 신축 살고 있죠. 맨날 신축을 보니까 신축이 조금 더 제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애기가 네. 깬 것 같아요. 네. 저희는 그럼 출근을 이제 해볼까요? 네. 출근인가요? 네, 출근을 이제 가서 이제 현장 일하시는 분들, 목수분들이랑 다 있거든요. 그분들 또 체크해드리고. 저는 애기를 그래도 한번 봐주고 갈 줄 알았는데. 아니지 뭐 애기 보는 거야 뭐. 네. 저는 맨날 보니까. 삼촌 안녕. 방금 자고 일어났어요. 앉는 폼이 좀 어색하신 것 같은데요? 저 애기를 잘 안 안아봐가지고. 아들도 약간 어색해하는 것 같은데요? 아직 잠에 덜 깨서 그래요. 저희 친하긴 친하거든요. 제 아들이 저를 좋아해요. 뭐 기저귀 갈아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그건 없습니다. 더 있으면 혼날 것 같으니까 저희 출근할까요? 출근하시죠. 오늘 영하 10도라는데 네. 옷 괜찮으신가요? 저 뭐 계속 실내에 있고 네. 어차피 밖에 나가서 현장에 있지 않을 것 같아서. 저는 그때 당시에 아무 생각 없이 일하면 좋으니까 네. 노는 것보다 일하는 게 좋고 저는 또 술을 아예 안 먹거든요. 술 안 드세요? 네, 술을 아예 안 먹어요. 하니까 새벽에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었어요. 지금은 결혼을 했지만 어차피 집에서 폰이나 보고 있을 건데 일하러 가지. 저는 아무 생각 없잖아요. 그분들은 그게 너무 고마운 거죠. 술을 안 드시는데 현장 일이 가능한가요? 그런 사장님들 많았어요. 네. 사회생활 하려면 술 먹어야지. 술을 안 먹는다고 술자리를 안 가는 건 아니니까. 얘기는 다 해요. 얘기하고 네. 저는 사이다 먹고 있죠. 전 그런 것들이 좀 무서워요. 술 먹고 기억이 안 나는 일이 있잖아요. 제가 한 행동을 기억 못하는 게 너무 무서워요. 좀 철저하신 편인가 봐요. 부끄러움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게 남에게 밉보이기 싫어서인가요? 아니면 내 스스로 판단하고 싶어서인가요? 남의 눈치를 좀 많이 보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들을 좀 많이 해왔어요. 계속. 시공을 할 때도 이게 내 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내 집이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내 집이다 생각하진 않는데 이분들이 얼마나 고생해서 이 집을 샀겠나라는 생각을 해요. 나도 이 집을 사고 싶다 그런 생각이에요. 욕심 같은 게 대표님의 원동력인가요? 모든 부분에 욕심이 되게 많은 편이에요. 돈이랑 꿈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네, 뭘 선택하시겠어요? 저는 돈이요. 이유가 있을까요? 꿈을 쫓아서 돈을 벌 수 있으면 좋지만 꿈들 중에서는 돈이 안 되는 꿈들도 있잖아요. 만약에 일적으로 관련되고 직업적으로 관련돼 있는 꿈이면 저는 꿈을 쫓는 게 맞다 생각해요. 그럼 당연히 돈은 따라올 거니까. 꿈이라고 다 돈이 되는 건 아니니까 돈은 살면서 무조건 중요한 것 같아서. 대표님은 꿈을 쫓고 계신가요? 저는 만들고 손으로 뭘 하고 이런 것들을 좋아했어요. 그거를 시공이나 현장 일로 바꿔서 한 건데 꿈을 쫓았는 건 아니지만 비슷하게 가는 것 같아요. 제가 잘하고 제가 하고 싶어 하는 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차는 언제 사셨어요? 제가 이 차를 산 지 한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지금 키로수가 지금 15만인데요. 네, 저희는 장거리도 많이 가고 이러니까 이게 많이 경남 쪽은 일주일에 한 번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요. 일주일에 한 번 경남에 가신다고요? 네, 부산, 뭐 울산, 경남 쪽을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제가 현장에 있을 때는 더 했죠. 현장 일 때문에 가시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미팅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가고요. 이전에는 현장에 일하러 갔었죠. 제가 현장을 안 간 지 1년 정도밖에 안 돼서 원래는 다 직원들이랑 현장에서 같이 일을 했었는데 제가 현장을 가니까 직원들이 일을 안 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그거 왜 그렇죠? 제가 현장에 가버리니까 네. 일감을 못 갖고 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 그 직원들이 없어도 되는 상황이 생기니까. 그러면 그 미팅은 주로 어떤 분들이랑 하는 거예요? 옵션 관련된 분들도 있고 뭐 박람회 관련된 분들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 분들을
좀 많은 것 같아요. 손님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도 있어요. 공동구매를 이제 입주민들끼리 주관사나 옵션이나 뭐 이런 것들 다 싫고 그냥 우리끼리 이렇게 모아서 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신 분들도 미팅 같이 하고요. 그 미팅이 성사되는 경우들이 많은 편인가요? 가면 거의 무조건 될까 말까 망설이고 안 가시는 사장님들 많으신데 네. 손님을 1대1로 얼굴을 보고 만나잖아요. 하면 신뢰가 쌓이고 정이 쌓이니까 뭐 네. 어쩔 수 없이 당연히 믿음이 갈 수밖에 없어요. 한 번이라도 얼굴 보고 마주 대화한 사람이 저희 일 자체가 다 끝나야 알 수 있어요. 결과를. 그러면 결국 신뢰의 문제인데 그러면 얼굴이라도 한 번 본 사람이 신뢰가 더 가는 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누구나 얼굴을 본다고 신뢰가 가는 건 아닐 것 같은데. 아 그건 그렇죠. 네. 대표님만의 네. 어떤 비결이 있는 건가요? 설명을 좀 자세히 해드려요. 궁금하신 점 있으면 다 알려드리고 귀찮거나 뭐 이렇다고 넘어가는 건 없어요. 물어보시면 대답해드리고 네. 왜냐면 저도 몰랐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를 기억하는 거죠. 잘생겨서는 아니고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더 어렸을 때는 네. 경력이 5년 쌓였을 때도 28, 9이었거든요. 제가 어리기 때문에 손님분들이 거부감을 좀 많이 느꼈었어요. 알바생이라고. 너무 어리니까. 네. 그러니까 일 시키시기 전까지 계속 불안해 하시는 거죠. 그런 것들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지금도 젊으시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래도 알바생 정도로 보이진 않잖아요. 저희가 조금 더 신경 쓸 수밖에 없죠. 말 한마디라도 더 알려드려요. 저희가 먼저. 뭐 비단 줄눈뿐만 아니라 업계 내에서는 설명을 잘해주는 부분들이 중요할 수 있겠네요. 맞죠. 꼭 필요한 부분을 많이 알려드려야 돼요. 제 고집을 알려드리면 안 되고 모든 사람들이 일하는 방식이 같을 수 없잖아요. 제가 일하는 방식을 알려드리면 다른 분들의 방식이 잘못된 게 돼버리더라고요. 줄루는 이런 거다. 줄루는 관리는 이렇게 해야 되고 시공 순서는 이렇게 되고 정해져 있는 것들을 많이 알려드리는. 현장 일을 그만하신 지가 1년 정도 되셨다고 네. 하셨는데 현장 일을 할 때와 안 할 때의 가장 큰 차이가 있을까요? 현장 일을 할 때는 그 현장에 가서 일을 하고 시공을 했으면 됐거든요. 현장 일을 안 가니까 24시간의 일이에요. 오히려 안 좋은 거 아닌가요? 네, 현장 일을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친구들은 부럽다고 하지만 현장 일을 하는 게 저는 더 부러워요. 그러면 현장에서는 그걸 이해해 주시나요? 24시간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해주죠. 왜냐면 24시간 전화를 받아요. 이제 직원분들은 아침에 깨어있는 친구 있고 저녁에 깨어있는 친구 있고 새벽에 깨어있는 친구 있고 이렇거든요. 그 친구들의 전화를 다 받아요. 직원분들끼리 밥 먹으면 아침에 전화했는데 새벽에 전화했는데 하면 아는 거죠. 전화를 받는구나. 저 대표는 안 잔다. 힘들잖아. 네. 뭐 이런 생각하는 거죠. 아침에 전화를 저는 오히려 잘 안 받아요. 왜 안 받으시나요? 아침부터 점심 때까지 그때 자요. 지금은 이제 사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침에 이렇게 움직이는데 보통은 이제 아침에는 제가 할 일이 많이 없거든요. 아침에는 현장에 다 나가 있고 현장 일을 하고 계시니까 저는 그때 이제 잘 수 있는 거죠. 직접 다 하시는 거는 단지 좋아서인가요? 네, 좋아서 재밌어서. 제가 안 하면 네. 아무도 안 하잖아요. 안 하는 건가요? 못 하는 건가요? 저는 안 하는 거라고 말해요. 직원들한테 못 네. 한다고 말하면 네. 아니라 그래요. 죽어도 못 하겠다 그러면 네.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죽어도 못 하냐? 아니다. 무조건 못 하는 건 없다 생각해요. 그거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잠도 포기하신 건가요? 잠은 많이 잘 때는 많이 자요. 포기하진 않았어요. 그냥 자는 시간을 바꾼 거예요. 다 해야죠. 네. 다 해야 돼요.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되고 네. 또 시간 지나서 후회하는 건 또 죽어도 싫고 근데 그렇게 하다가 좀 일찍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그거 어쩔 수 없죠 뭐. 저희는 어디 가고 있는 걸까요? 저희는 지금 이제 새로 짓고 있는 사옥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사옥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어요? 동구시장 내거리에 네. 위치하고 있고 대로변에 있습니다. 이제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사옥인가요? 네 맞아요. 선생님 궁금한 게 네. 왜 여기에 이렇게 건물을 임차하시게 된 건지? 위치는 여기가 앞에 대로변이거든요. 지나다니면서 저희가 간판을 걸어놓으면 한 번씩은 보실 것 같아서. 그리고 건물이 제 마음에 들어요.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드셨어요? 되게 심플하고 깔끔한 것도 좋고요. 그리고 높다는 것도 좋고. 저희가 간판을 하나 달아도 되게 간판만 강조돼서 보일 것 같아요. 그런 것들. 일단 오시기도 좀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네, 여기는 대로변에서 주차장으로 바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 생각해서 좋다고 생각하고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저희 지금 한참 공사 중. 네. 보이는데 네. 아마 간접이 보일 거예요. 간접은 아예 등이 안 보이게. 아, 간접등이 안 보이게요? 예. 1층 소개 좀 해주세요. 1층 저희 전시장으로 쓸 거고요. 1층은 제가 포기한 게 이것 때문입니다. 높은 층고 때문에. 지금은 아직 정리가 덜 돼서 안 깔끔할 수 있는데 전시장으로 만들어 놓으면 확실히 예쁠 것 같아요. 그 친구를 높게 하신 이유가 있나요? 층고를 높은 곳을 찾은 이유가 전시장 자체가 높으면 예쁘잖아요. 층고가. 그리고 조금 더 넓어 보이고 웅장해 보이고. 공사는 언제까지 진행되나요? 설 전까지 계속 할 것 같아요. 설 후에도 바닥 공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
저희 2층은 교육장으로 쓸 예정이에요. 신축에 실내 집을 하나 만들어놨어요. 제가 사람들을 계속 가르치고 키우면서 느낀 게 확실히 교육장이라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체계적인 것들, 그래서 이론적인 것들이나 그리고 실습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가르치려고 교육장을 만들고 있어요. 네. 그리고 씻을 수 있게 샤워장도 있어요. 오늘 3층 하루 종일 작업인데 좀 이따 가면 목수분들이랑 또 같이 3층은 저희 일하는 사무실입니다. 커피하는 있어요. 그 믹스 커피가 있네요. 네, 여기 이거는 일하시는 분들 춥고 배고프고 밥 먹어도 현장이랑 배고프거든요. 그래서 그 참으로 드시라고 받아놨어요. 항상 이렇게 해두시는 편인가요? 저는 저희 직원들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직원들도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고 저도 현장에서 일했었으니까 지금도 가끔씩 현장 가요. 공사 비용은 얼마쯤? 공사 비용은 그것도 많이 듭니다. 공간을 설계하실 때 네. 이런 건 좀 중점적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었을까요? 시공자들이나 현장 일이나 교육에 대한 부분을 조금 신경 많이 썼어요. 제가 아버지한테 처음 배웠을 때 아버지한테 처음 배운 말들을 기억하거든요 아직. 그래서 저희한테 배우러 오거나 저한테 배운 사람들도 그 말들을 기억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좀 깨끗하게 일했으면 좋겠는 마음이에요. 손님들이 봤을 때 이 사람 뭐 옷차림만 보고 시공자라는 게 판단이 들면 안 된다. 깔끔하게 입고 그냥 뭐 정장을 입거나 뭐 불편한 옷을 입으라는 건 아닌데 깨끗한 옷은 입고 있어야 됩니다. 교육에서부터 시공이 끝나면 씻는 거, 손 최대한 안 묻히는 거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거기에 대해서 예민하게. 그게 어떻게 보면 대표님께서 생각하셨던 욕심 같은 건가요? 네, 저희는 제 욕심이에요. 어려서 외적인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서 그렇다고 말을 하거든요, 어른들은. 근데 저는 손님들을 만나기도 하고 친한 시공자분들을 만나기도 하고 이러는데 악수를 하려고 해도 손이 더럽고 손님들을 만나서 뭘 설명해 드리는데 손이 더러우면 이게 손님들이 좋아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약재가 손에 묻어 있다가 그리고 그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요. 생각보다 묻어 있으면 네. 문고리에도 묻고요. 문 밀면서도 묻고 옷에 묻어 있으면 벽에도 묻어요. 신발에 묻어 있으면 바닥에 묻고. 진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친구들 뭐 동생들 직원분들 가르칠 때 장갑을 끼지 말라고 찝찝함을 느끼라고. 장갑을 끼면 처음부터 안 찝찝하니까 묻히거든요. 아까 이제 박람회는 안 들어가신다 이렇게 하셨는데 계속적으로 일이 들어와서 안 하시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 네. 박람회 비용 자체가 너무 비싸요. 얼마나 비싼가요? 직장인들 월급 정도가 한 번에 행사하는 이틀 동안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 그 돈을 왜 거기에 써야 되지라는 생각이. 차라리 손님한테 이벤트를 해줘도 되고 서비스를 하나씩 더 해드려도 되고 할인을 해드려도 되고 해드릴 수 있는 게 너무 많은데 왜 그 돈을 박람회에 제가 써야 되나. 그래서 대표님은 안 쓰신 거예요? 네. 그거 안 해도 일이 있었고 그러니까 박람회를 들어가도 사실 박람회에서 물량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었어요. 계약을 더 이상 따르면 문제가 생길 정도도 있었어요. 그럼 돈만 계속 까먹는 거니까 이 돈으로 차라리 우리가 예쁘게 복장을 맞춰도 되고 일을 덜 해도 되고 뭐 엄청 많은 걸 할 수 있는 돈이더라고요. 초보 사장 입장에서 갓 창업을 한 사람들이면 좀 박람회 같은 거를 할 수도 있지 않나요? 그게 잘못됐어요. 초보 사장님이면 박람회 들어가서 팔지 못할 거예요. 왜 못 팔까요? 영업이 안 되지 않을까요? 손님들이 어떤 걸 원하는지 어떤 걸 해드려야 되는지를 잘 모르고 일만 하실 수 있는 상태로 창업을 하신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기존에 있는 업체분들이랑 경쟁을 해서 이길 수가 없을 거예요. 업력이 짧은데 비빌 수가 없다. 네. 근데 돈은 같은 금액을 내고 들어가는데 당연히 질 걸 알고 들어가는 싸움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차라리 그 돈으로 조금 더 많은 기간을 배웠으면 좋겠어요. 박람회 한번 들어가시는 돈으로 한 달을 더 배울 수 있거든요. 2달을 더 배울 수 있고 그런 것들에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눈에 안 보이지만 길게 갈 수 있는 거에 투자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좀 궁금한 게 대표님은 뭐가 다른 건가요? 박람회랑? 금액적으로 저희는 사실 차이를 두려고 하진 않거든요. 근데 금액적으로도 당연히 저렴하고요. 네. 당연히. 그리고 웬만한 서비스들은 좀 웃으면서 해드려요. 줄눈만을 위해서 이런 공간을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저희가 가지고 있는 품목들, 저희가 가르치는 품목들을 다 하는 거죠. 저희가 집을 하나 만들어놨다는 것 자체가 모든 걸 다 가르칠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런 생각들을 배우셔서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기는 교육도 하고 전시도 하고 네, 강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런 것도 하고 이제 사무도 보고요. 작은 아파트 뭐 400세대, 500세대 박람회에서 하실 필요 없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박람회를 주관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한 세대당 다 모이셔도 300분. 이틀 동안 나눠서 오신다고 생각하시면 150분씩 하루에 오시는 건데 굳이 큰 곳을 그 비싼 돈을 주고 대관을 해서 행사를 치르고 그거를 고객분들이 고스란히 또 안거든. 그거를 왜 고객분들이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대표님이 하시는 거는 그런 비용을 절감하는 차원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당연히 박람회가 필요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필요 없는 부분들을 빼고 필요한 것들만 하자라는 생각이에요. 결국 고객분들이 다 부담하시는 것들. 대표님도 지금 대표님 돈을 써서 하시는 거잖아요. 맞죠? 왜 그러시는 거예요? 일단 저는 제 직원들이 있으니까 제 직원들이 생활하고 제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일단 첫 번째고요. 그리고 일을 배우실 거면 저희한테 와서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뭐 당연히 저희도 교육비라는 건 받지만 똑같은 교육비를 낼 거면 체계라던가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곳에서 배우고 조금 더 오래 배울 수 있는 곳에서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거는 네. 말이 안 되는 시스템이에요. 이거를 가르친다고 하시는 분들 이건 가르치시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많이 봤어요. 현장에 데리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학원도 있어요. 청소라든가 줄눈이라든가 탄성 코팅을 가르쳐주는 학원도 있어요. 그 비용이 진짜 할 수 있는 정도, 할 수만 있다. 할 수만 있는 정도. 그때부터는 따로 나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분들이 나가서 뭘 할 수 있나? 그분들이 나가서 일을 받는다 한들 일을 할 수 없을 텐데. 그럼 교육비는 그분들이 이미 냈고. 그러면 그분들은 똑같이 생각하세요. 나랑 안 맞다. 왜 안 맞지? 안 맞으면 시작을 안 했을 텐데. 시작을 하셨으면 분명히 맞기 때문에 맞는 게 있기 때문에 시작을 하셨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손에 안 맞더라도 사람이 제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 수 없잖아요. 돈이 맞으면 일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내 적성에 맞으면 일할 수 있는 거잖아요. 뭐든 하나는 맞기 때문에 배우고 오셨을 건데 내 적성에 안 맞다 하고 나가시는 그 시간이 너무 아깝죠. 그럼 제대로 배우면 그런 걸 안 할 수 있을까요? 줄일 수 있겠죠. 그리고 조금 더 오랜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거고 그렇다고 뭐 교육 비용이 말도 안 되는 비용이 아니거든요. 현장 일이기 때문에 뭐 엄청난 창업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런 마케팅적인 부분이나 서비스적인 부분들을 갖추고 나가야 된다 생각해요. 손님이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왜 이렇게 시공을 하는지 왜 이걸로 해야 되는지 왜 이 재료를 쓰는지를 모르고 이게 줄눈하는 약품이구나 하고 들고 나가시는 거예요. 물어보면 아무것도 몰라요. 결국 모르는 채로 하고 있는 현 상황을 좀 바꾸시고 싶은 건가요? 그렇죠. 같이 욕먹으니까. 그러니까 저희 직원들 들어가면 불신부터 하고 보는데 하면 그 일 자체가 저희는 너무 힘들어요. 손님들이 저희를 못 믿고 시작을 하면 저희가 서비스를 드리고 싶어도 못 드려요. 왜냐면 서비스 줬다가 또 문제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러면 대표님이 이 공간을 만들고 설계하실 때 그런 불신이 해소될 수 있겠다라고 믿으신 건가요? 저는 100%는 아니겠지만 이 공간을 만들고 저희가 법인을 내고 하나씩 갖춰 나갈 때마다 제 입장에서 잃을 게 많아지거든요. 잃을 게 많다는 게 어떤 뜻이죠? 저희 입장에서 투자한 돈이 많아지고 저희 실수 한 번에 이 건물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매달 나가는 지출이라든가 그리고 법인을 하면서 유지하는 비용들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것들을 고객분들이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 자체가 신뢰고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언제든지 찾아오실 수 있잖아요. 손님들이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지금 말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있는 직원들을 믿어요. 제가 실패하더라도 제가 잘못해서 실패한 게 아니고 상황이 안 됐구나 또 하고 또 같이 열심히 해줄 직원들이에요. 사람을 믿으시는 거네요. 네, 이때까지 그렇게 해왔고 바뀔 수도 있지만 그거 바뀐다고 하더라도 그게 나쁜 건 아니고 저도 바뀌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불확실한 건데 확신을 갖고 하시는 것 같아요. 이래도 저래도 괜찮아요 저는. 그냥 재밌어요. 재밌으면 하시는 건가요? 네, 재밌으면 해야죠. 제가 관심이 있으면 해야 되고 그리고 제가 재밌는 걸 제 주위 사람도 같이 하고 싶다는 이 사람이 있으면 같이 했으면 좋겠고 제 재미로 인해서 피해보는 사람은 없었으면 좋겠고. 여기는 이제 딱 나가서 생긴 여기 있어요. 네, 여기. 대표님 왜 구경만 하세요? 전 문무장님 열심히 구경하고 있습니다. 지금 에어컨이랑 이런 위치 조정하고 계시는 여기 전리백이 나와 있는 거냐?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이거 카드를 써야 되는 거예요? 두 개.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빔 프로젝트를 설치하는데 빔 프로젝트 위치가 폴딩 도어에 걸릴 것 같다네요. 그래서 그거 때문에 빔 프로젝트 위치를 바꾸나 마나 하고 있어요. 체질 이때가 제일 강해 이게 하고 대표님 영화 식던데 정장만 입으신 이유가 있나요? 아 그런 건 없는데 저 두껍게 입는 걸 안 좋아해가지고 진짜 추운데? 저 이제 어디로 가나요? 저희 밥 먹으러 가요 이제. 아침밥. 원래 아침밥 잘 안 먹는데 먹어야 되겠어요. 뭐 먹으러 가나요? 국밥 먹으러 가죠. 추워서 못 걸어요. 와 진짜 예측과 맛있게 드세요. 잘 먹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예. 네. 저 이제 어디로 가나요? 저희 카페 커피 마시러 가요. 로얄 밀크티 하나 주세요. 보통 이제 입주 시공을 할 때 스케줄 관리 이런 거는 누가 하게 되나요? 스케줄 관리는 일단 지금 기존의 방식대로라면 고객분들이 직접 다 하셔야 돼요. 한 분 한 분 전화하셔서 스케줄을 다 짜셔야 돼요. 그러면은 일정이 안 맞는 경우도 생길 수 있지 않나요? 한 분이 안 맞게 되면 이제 그 뒤에 있는 시공들은 다 조절을 하셔야 돼요.
엄청 불편하네요. 근데 그거는 고객분들이 직접 한 분 한 분 찾아가서 계약을 하셨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그런 시스템이고, 시공자분들끼리 알면 다행인데 모르는 경우에는 조율이 안 되는 경우가 좀 가끔씩 생기죠. 이게 개선될 수는 없는 걸까요? 개선될 수 있는 방향성은 그거를 이제 1대1로 플래너 시스템을 저희는 쓰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한 명의 상담원이 모든 품목을 관리하는, 대신 관리해주는 거네요. 네, 대신 관리하는. 그러면 고객 입장에서는 관리를 해야 되는 소요를 줄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조금 복잡하고 머리 아픈 것들을 조금 줄일 수 있으실 거예요. 웨딩 업계에 스드메 해주는 그런 플래너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네, 그런 플래너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플래너들이 고객과의 어떤 성향이나 이런 것도 좀 맞으면 좋을 것 같긴 하네요. 그렇죠. 입주 플래너들의 이제 성격이나 성향이나 후기글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고 제일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 후기가 좋은 사람을 골라서 플래너 시스템을 이제 예약을 하시면 돼요. 그럼 그동안은 왜 이걸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을까요? 플래너를 키운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시간이 들어가는, 그리고 실패하게 되면 그 시간을 온전히 날려버려요. 플래너를 키우는 것도 일이고 현장에 대해서 잘하는 것도 일이고 소비자를 이해하는 것도 다 어려운 지점들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박람회나 옵션 같은 경우도 뭐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알고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본인의 성향이랑 이제 옵션과 박람회와 그리고 외부 업체에 대한 차이점을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옵션은 빌트인, 냉장고라든가 이런 것들은 옵션에 하는 게 무조건, 그리고 전기라든가 시스템 에어컨이라든가 아파트가 지어지고 나서 시공이 들어가는 거랑 옵션 때 시공을 하고 아파트가 지어질 때 같이 들어가는 거랑 배관에서 차이가 나요. 배관이 심어지는 안 심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옵션에서 하시는 게 맞고, 중문도 종류가 엄청 다양한데 박람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중문이라면 박람회 때 하시는 게 조금 더 저렴하시고, 소비자가 어떻게 보면은 그런 사용에 대한 품목들에 대한 이해들도 좀 있으면은 비용도 줄일 수 있을 텐데 일단 그렇죠. 잘 모르는 게 크네요. 불만을 조금 줄이실 수 있어요. 스트레스를 좀 줄이실 수 있고요. 그리고 후회하는 상황이 줄어들 수 있어요. 바뀐 부분이 있나요? 아니, 바뀐 부분은 없고 그 벽에 콘크리트에 박는 거랑 판넬에 박는 거랑 이제 못이 다른 거죠. 대표님 숨어서 커피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네. 이 공간은 어떤 공간인가요? 제 방이에요. 제 공간. 제가 일하고 사람들이랑 얘기하고. 방을 미리 체험하고 계신 건가요? 그렇죠. 창문에 근데 블라인드 해야 될 것 같아요. 사무실 이렇게 꾸미고 계시는데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제 저희 직원들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생겨서 좀 네. 좋아요. 기존에 이제 있던 곳이랑 여기랑 비교했을 때 네. 가장 달라지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어요? 고객님들 만날 때도 그렇고 업체 거래처분들 만날 때도 그렇고 편안하게 대화하고 편안하게 볼 수 있고 소개시켜 줄 수 있는 공간이 화면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고 실물로 보여줄 수 있고, 고객분들 오시면 샘플 같은 것도 실제로 만져보고 실제로 눈으로 보고 눈으로 봤을 때랑 사진이랑 분명 차이가 나니까 그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이 공간이 있으면은 고객분들이나 아니면 협력하시는 분들에게도 좀 더 신뢰를 줄 수 있을 것 같다. 네. 이 공간에 계속 시간을 쓰고 정성을 쓰고 하는 게 고객분들이나 거래처분들이나 저희 쪽에 신뢰로 다가올 것 같아요. 직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직원분들은 너무 좋아하죠. 자기가 편하게 일을 하고 일을 하면서도 쉴 수 있는 공간이 생기니까 너무 좋아요. 나중에 또 완성됐을 때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네, 완성되면 되게 웃으면서 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기분 좋게 일하면 그것도 다 도움되는 것들이니까. 대표님 그 표정이 굉장히 신나 있으신 것 같아요. 너무 신나요. 10년 동안 힘들었던 경험들도 많을 것 같은데 네네. 기억에 남는 힘든 경험 있을까요? 제가 한 3년 동안은 혼자서 일을 했거든요. 그때는 좀 외로웠어요. 이제 현장에서 밥을 시켜 먹기도 좀 그렇고, 그래도 진짜 운이 좋아서 운영해 나가는 거나 그런 것들에 대한 어려움이 없어서 너무 다행이었죠. 성공은 그러면 운인가요? 무조건 운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분명히 운은 따라줘야 되는 거고, 그 운은 계속 와요. 제가 지나고 보니까 저한테 엄청 많은 운이 왔던 것 같아요. 제가 잡은 것도 많겠지만 놓친 것도 많았어요. 그러면 대표님은 스스로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저 운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처음부터 좋은 사람을 만났고, 그리고 지금 남아있고 지금 주위에 있고 이때까지 지나왔던 사람들도 다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스스로 운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분들은 어떻게 하면 좀 운을 끌어당길 수 있을까요? 운이 좋다고 생각하면 돼요. 본인 스스로? 운이 나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막 엄청 좋은 환경에서 자라고 이런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운이 안 좋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어요.
좋다고 생각하니까 좋게 바뀐 건가요? 바뀌는 건 없어요. 실질적인 상황이 바뀌진 않아요. 근데 제 기분이 바뀌죠. 제 기분이 바뀌면 제 표정이 바뀌고, 제 표정이 바뀌면 옆에 사람 표정도 같이 바뀌더라고요. 진짜 그랬던 것 같아요. 나부터 운이 좋다라고 생각하고 네. 내가 바뀌겠다라고 결심하면은 그게 내 주위를 바꾸고 환경을 바꾸는 건가요? 네, 맞죠. 제 친구들이랑 웃으면서 이렇게 모여 있으면 그걸 보고 옆에 사람도 같이 웃고 싶어서 와요. 그럼 그게 좋은 환경을 만드는 비결이네요. 네. 그렇게 되니까 지금 10명씩 이렇게 모여 있는 거고. 네. 저는 웬만하면 나쁜 것보다 좋은 걸 보려고 해요. 제가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인상 쓰고 사는 것보다 웃고 살고 싶어요. 그럼 대표님은 뭐 꿈이나 목표가 있으신가요? 항상 그냥 재밌게 살고 싶어요. 그러면 이미 목표를 이루신 건가요? 아니죠. 계속 이루고 있는 중인 거죠. 끝까지 재밌게 살아야죠. 그리고 저 혼자 재밌는 거 말고 주위 사람들도 같이 재밌었으면 좋겠어요. 저 자체가 재미없는 건 안 하거든요. 제가 싫은 건 안 하고. 제가 못하는 건 노력해도 중간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잘하는 걸 노력하면 남들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어요. 제 직원들이 잘하는 걸 했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거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안 되는 건 저한테 맡기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제가 하고, 그걸 잘하는 친구한테 또 넘기면 되니까.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재미있게 살려면. 재미있게 살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해야 돼요. 오늘 촬영은 재밌으신가요? 조금 부끄러워요. 하루 종일 찍으니까 익숙하네요. 아 그래요? 공사되고 있는 거 보면 빨리 완성됐으면 좋겠어. 기대도 되고 빨리 이사하고 싶고 빨리 일을 해치우고 싶어요. 저희 이제 어디로 가나요? 저희 이제 7곡 사무실로 갑니다. 7곡에 지금 이전하기 전에 사무실인데 조금 어수선할 거예요. 이제 동부로 이전을 하시는 거네요. 네, 맞죠. 그래도 7곡에 고객분들이 찾아오기가 힘드니까 다시 시작하는 취지랑은 맞지가 않아요. 그럼 7곡에는 사무실만 있나요? 근데 7곡에는 사무실이랑 창고가 하나 더 있어요. 사무실에는 그럼 상주하시는 직원도 계신가요? 네, 저희 여직원 2명이 있을 텐데 지금 점심시간이라서 밥 먹으러 나갔을까요? 이제 시공하시는 분들은 현장에서 작업 마치시면은 네. 사무실로 복귀는 잘 안 하시겠네요. 아니요, 사무실로 다 복귀를 해요. 사무실로 복귀를 해서 오늘 있었던 일, 오늘 했던 일들을 정리를 하고요, 컴퓨터로. 정리를 해서 내역을 남기고, 저희는 이때까지 일했던 모든 내역, 10년 동안의 내역이 다 남아있거든요. 그 내역들을 매일 정리를 해요. AS라던가 재계약 고객은 따로 조금씩 더 챙겨드리려고 하죠. 그렇게 데이터를 관리하는 게 쉽진 않았을 텐데 네. 하시는 이유가 있었을까요? 처음부터 그냥 그렇게 해왔어요. 네, 뭐 대충 적어놓고 끝나는 게 아니고 다 수기로 적고 엑셀로 정리하고 그렇게 처음부터 해왔어요. 이게 습관이 된 거네요. 네, 그래서 당연스럽게 그렇게 해왔는데 그렇게 해놓으니까 조금 더 저희가 고객분들한테 아는 척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먼저 그런 것들이 되더라고요. 분들도 저희가 기억하고 있으니까 편하게. 시공이 1년 뒤에 AS가 생길 수도 있고 2년 뒤에 생길 수도 있잖아요. 누가 들어가서 시공을 했는지를 기록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공한 사람이 웬만하면 AS를 같이 갈 수 있게. 엄청 체계적이네요. 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여러 사람을 안 만나도 되니까 고객님 입장에서 봤던 사람을 또 보니까 조금 반가운 마음도 있을 거고. 그 신뢰를 만들어가는 어떤 체계를 진작부터 많이 고민하신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제 사무실 다 온 건가요? 네, 다 왔습니다. 네, 저희 사무실이에요. 저희 물건들 놔두는 공간입니다. 네. 지금 급한 재료들만 모아놨고 실질적인 창고는 다른 곳에 마련. 여기는 뭐 박람회 용품들이나 바로 쓸 수 있는 급한 것들만 모아놨어요. 이런 것들은 공자가 저희 뭐 카페나 이런 데 시공 많이 하는 건 집에다가 들고 올 수 있을까 해서 샘플을 만들고 연습하고 해서 지금은 이제 시공하고 있어요. 이제 시공을 하시는 거예요? 네. 주로 어디에 시공이 되나요? 현관이나 베란다 쪽에 시공을 많이 하고 요새는 베란다를 다른 용도로도 많이 쓰시잖아요. 커피를 드신다거나 그런 용도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타일 위에다가 까시는 거죠. 이제 밥 먹는 저희끼리 이제 뭐 시켜 먹고 하는 그런 공간. 알차게 잘 공간이 돼 있네요. 네. 요건 저희가 만들었던 세중 편백수. 아 편백수. 네. 요거 저희한테 시공하고 하시면 하나씩 나눠드리고. 아 저걸 주시는 거예요? 네. 저는 실제로 팔 수 있는 걸 네. 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서 실제로 팔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서 실제로 팔고 있기도 하고요. 판매도 하시고 서비스로 주시기도 하시는 거네요. 네. 굳이 저렇게 서비스 챙겨주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금액을 건들기 싫어서요. 금액적으로 할인을 바라시는 분들도 있고 두 분, 세 분 같이 오셔서 할인해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내 친구는 얼마에 했다는데 그게 신뢰를 깨트리는 뭐 돈 얼마를 깎아주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 전 사람의 신뢰를 깨트려버리는 그런 행동인 것 같아서 네.
선물을 조금 드린다거나 아니면 저희도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하고 있어요. 뭐 공동구매나 뭐 이렇게 모아서 같이 오시고 이러면 당연히 금액적으로 할인을 해드리는 게 맞다고도 생각을 하거든.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을 설명을 하면서 하지 않잖아요. 이 업체에서 얼마 했어. 이게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신뢰가 깨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가격은 신뢰니까 지켜야 한다. 네, 그거를 저희 스스로 깨트리기 싫어서. 실제로 사무실 와보니까 네. 이제 동구에 새로 짓는 사업과 네. 비교가 좀 되는 것 같기도 해요. 네, 맞아요. 네. 여기서 오랜 세월 계셨잖아요. 또 네. 떠나시면서 또 섭섭한 감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적응돼가지고 익숙했었는데 또 새로운 곳까지 적응해야죠. 오히려 기대나 설렘이 더 크신 거네요. 네, 빨리 더 좋은 곳으로 가고 또 네. 저희 직원도 편하게 있을 수 있고. 저한테는 항상 막내 직원이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 새로 오시는 고객님들을 위해서 사무실이 필요하다. 네. 새로 오신 고객분들도 중요한데 네. 저희한테 받았던 고객분들을 위해서라도 있어야 된다 생각해요. 왜냐면 그분들은 너무 불안하잖아요. 네. 전화번호만 바꾸면 이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요. 실제로 업계에서는 좀 그런 게 많은가 봐요. 집에 가서 시공을 하는 거기 때문에 딱히 사무실에 있을 필요는 없죠. 저도 초반에는 사무실에 없이 일을 했고요. 그럼 사무실을 고집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직원이 있기 때문에 조금 고집을 하는 것도 있고, 직원이 없을 때 고집을 했던 이유는 일하는 공간과 이런 것들이 구별되어 있고 재료를 항상 보관을 해놔야 된다 생각을 했어요. 가끔씩 그런 분들도 있어요. 재료가 없어서 일을 못한다. 재료가 택배로 와야 되는데 안 와서. 이게 무슨 말이지? 재고 자체를 보관하지 않는다 소리예요. 재고를 보관하는 리스크도 없이 그 정도의 몇백만 원의 리스크도 없이 장사를 하는데 어떻게 손님한테 믿음을 바래요? 초기에는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업을 하고 있다면 그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렇죠. 저한테 이제 시공을 받았던 고객분들이 계속 쌓이잖아요. 네. 시간이 지날수록 재료라든가 제품 같은 경우는 질이 올라가고 제품이 바뀐단 말이에요. 근데 AS 같은 경우는 그때 그 제품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왜냐면 그게 달라지면 다른 것들이 어색해지니까. 네. 그럼 그 재료를 보관해놔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AS 어떻게 가요? 불가능하네요. 저희 이때까지 저희가 시공했던 재료가 다 있어요. 이게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보관을 해놔야 되죠. 2년의 AS를 약속했으면 2년간은 보관을 해야 되죠. 그러면 2년 동안 보관할 공간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없다는 거죠. 그게 실력이네요. 네, 그게 신뢰로 돌아오고. 네. 사옥을 이전한다, 확장해서 간다라고 하는 거는 대표님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한 게 틀리지 않았다라는 뿌듯함도 있어요. 이때까지 왜 그렇게까지 하냐, 쓸데없는 행동을 하냐, 그런 것들이 쓸데없는 게 아니었다는 걸 제가 증명할 수 있는, 제 욕심이 아니었던 거죠. 남들이 하지 말라는 거를 한 건가요? 지금 짓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남들은 다 하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사무실도 마찬가지고 직원도 마찬가지였어요. 직원도 키우면 안 된다. 사무실도 만들 필요 없다. 다 필요 없고 다 할 필요 없고 다 하면 안 되는 거였던. 그렇죠. 굳이 필요는 없죠. 근데 전 굳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저희 직원들, 친구들, 동생들. 그러니까 저희 직원들이 친구들이고 동생들인데 네. 저 그 친구들이랑 그 동생들이랑 한 약속들이 또 있고 같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거죠. 책임감인가요? 책임감도 있고 이건 제 욕심이기도 하고 그 친구들이 원하지 않을 때도 있었어요. 실제로 친구들도 하지 말아라 라고 할 때도 있었군요. 고집 부린 거죠. 제가 그럼 이번에도 그게 증명될 거라고 확신하시나요? 확신하면서 하긴 해요. 다 말리고 안 된다 하지만 저는 이게 다 알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만들고 있는 과정이 안 좋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전 그것만으로도 되는 거구나, 이게 맞는 거구나라고 생각해요. 욕을 한다는 거는 그만큼 위협이 된다는 거고. 질투가 나는 걸까요? 네, 그렇죠. 그만큼 이제 실력이 있고 위협감이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증거인 거네요. 그래서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넘겨요. 이번에도 그게 꼭 증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했으면 좋겠어요. 네. 제 생각에는 리스크가 없어요. 제 수익은 항상 일정하지 않았고 일정하게 바란 적도 없었기 때문에 제 수익 줄어들고 없어진다고 한들 리스크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리스크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다른 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가만히 있었으면 다 남는 돈인데 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그러면 인생이라고 하는 건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나요? 네, 계속 배울 게 계속 있어요. 이게 사람을 통해서 결국 배우시고 네. 사람을 통해서 또 깨달음도 얻으시는 거네요. 네, 그래서 사람 욕심이 제일 크신 거군요. 너무 재밌어요. 그 사람의 얘기를 듣고 뭐 이런 게 되게 재밌어요. 그러면서 위로도 받고 그리고 위로도 줄 수도 있고. 네, 대표님 오늘 아침부터 촬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하루 동안 같이 해봤는데 네. 혹시 어떠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아직도 부끄럽고 재밌긴 재밌어요. 근데 아침에는 계속 부끄럽고 지금은 재밌고 조금 부끄럽고. 마지막으로 보시는 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공자분들이 보실 수도 있잖아요. 시공자분들은 조금 더 손님의 대화에 조금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고객분들은 시공자들의 말투를 한 번 더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생태계를 위해서 말씀해 주시네요. 그게 저를 위해서니까. 네, 오늘 하루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